김종효의 신고 신저, 오늘장 신고가 종목, 신저가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휴대전화 케이스를 납품하는 업체죠. 크루셜텍 오늘장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한국타이어월드 그리고 CS홀딩스가 오늘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한양행과 CJ대한통운 그리고 업황부진 속에 연일 약세 이어나가고 있는 현대건설 등은 오늘장에서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김종효의 신고 신저입니다. 오늘은요, 다산네트워크스에 대한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산네트워크스 최근 잘 나가다가 오늘은 좀 급 제동에 걸린 모습이거든요. 그동안의 상승 이유부터 들어보고요.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 어제 종가 부근에 급등했습니다. 어제 종가에 갑자기 한 7, 8%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남진우 대표가 이제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장에 위촉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약간의 오픈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미리 알려지기 전에 종가상의 이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의 하락은 이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어제 종가 부근의 급등을 제외한다면 오늘의 하락을 하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 종가의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인 아주 단발적인 이슈를 제외한다면 기존의 상승 이유는 해외 매출 증가 기대감. 그래서 이 회사가 일본이나 미국향 매출이 조금 있었는데 특히 일본향 매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일본향 매출이 작년 1분기, 2분기 좀 좋아진 듯하다가 다시 또 꺾이면서 실적도 별로 안 좋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해외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네. 국내 시장의 매출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LT망 3사 모두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제로 망 투자는 KT가 가장 부진하거든요. 이번에 1.8GHz 중심의 통신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나서 KT가 어찌되었든 통신망과 관련된 추가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KT 매출이 가장 높은 다산네트워크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2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영업 쪽에서의 손실보다는 계열사의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실적이 크게 악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를 먼저 선반영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계열사들의 그런 부실한 부분 이런 것 다 선반영이 됐고 해외 매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실적 나아질 것이고 기대감 크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상승이 좀 어떻게 정당화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장부 가치 개념으로 봤을 때 어제 고점, 그러니까 6,9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가 예. PB 기준으로 한 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부 가치 기준으로는 이제 한 배 수준에 도달하는 거고요. PR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실적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크지만 1분기에도 여전히 적자 상태인데요.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것에 따라서 또 자회사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8배에서 한 10배 정도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성장성을 부여할 때에는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확 키워 놓으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뭐지? 라면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까? 어제 종가 부근에만 잡지 않으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 홀딩 관점이고요.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또 조정치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저께 대표이사가 정부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KT는 LTE 투자를 지금 조금 진행한 상황이어서 이제 망 고도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다산네트워크스 매출의 가장 주력 부분이 스위치 부분과 광통신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으로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통신 장비주들도 많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대기업들도 기존에 이제 업력 관계가 넓은 이런 업체들만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 쪽에서도 다산 네트워크스의 매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향 매출의 증가 추이도
꾸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수준으로 말씀드린다면 PB 기준으로는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인 한 1.2배에서 1.3배 정도의 수준, PR 기준으로는 한 15배 정도의 수준을 고려해 본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해외 체크 포인트가 시스코와 같은 해외 통신 장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백복망과 같은 이제 중요한 장비들은 아직도 한국 업체들이 진출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데 최근 시스코의 주가 동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AT&T를 기준으로 해서 버라이즌 정도가 미국 전역 도시에 LTE망을 깔았지, 네. AT&T나 티모바일 그 이에 아래 이제 수준에 놓여 있는 통신사들은 LTE 투자를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주니퍼 네트워크라든지 시스코라든지 시에나 같은 이런 통신 장비 종목군의 흐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흐름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주가는 5%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의 이유는 어제의 그 단발성 이슈로 인한 급등에 따른 일정 부분의 되돌려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의견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이것만 제외한다면 이 회사에 대한 판단이 이상무라는 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살펴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